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창석유입니다. 미창석유는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화려한 성장주는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주처럼 매일 뉴스가 쏟아지는 종목도 아니고 바이오주처럼 임상 결과 하나로 급등락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용한 종목이 오히려 어느 순간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창석유는 단순히 윤활유 만드는 회사로만 보기에는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PBR이 낮은 자산 가치주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을 꾸준히 해온 배당주 성격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액침 냉각유, 즉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소재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창석유를 단순 테마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평가 자산주로 볼 것인지 또 액침 냉각이라는 신사업 기대감이 실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1. 미창석유는 어떤 회사인가? 미창석유는 이름 그대로 석유화학 계열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윤활유, 선박용 윤활유, 산업용 윤활유, 전기전력유, 고무배합유, 유동파라핀, 탄화수소 용제, 세정제, 그리고 최근에는 액침 냉각유까지 포함됩니다. 회사 홈페이지 제품군에도 자동차용, 선박용, 산업용 윤활유뿐 아니라 전기전력유, 고무배합유, 유동파라핀, 액침 냉각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사는 엔진오일 회사라기보다는 산업 현장 뒤쪽에 깔려있는 특수유 전문 기업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창석유의 제품이 여러 산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용 윤활유는 자동차 산업과 연결됩니다. 선박용 윤활유는 조선해운 산업과 연결됩니다. 산업용 윤활유는 공장 설비와 제조업 경기와 연결됩니다. 전기전력유는 변압기와 전력 인프라와 연결됩니다. 고무배합유는 타이어, 고무 제품, 산업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유는 데이터 센터, AI 서버, 고성능 컴퓨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창석유는 겉으로 보면 전통 제조업 회사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조선, 전력, 산업설비, 데이터 센터까지 여러 산업 흐름을 받는 소재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2025년 실적 숫자만 보면 순이익은 증가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미창석유는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이 약 4,0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6.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약 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순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이 말은 회사의 본업 수익성이 좋아져서 순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영업 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순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순이익도 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본업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창석유의 2025년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2025년 실적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창석유는 2025년에 본업은 다소 둔화됐지만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로 순이익은 크게 개선됐다. 이 문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창석유를 볼 때 단순히 순이익이 늘었으니 좋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줄었으니 나쁘다라고만 봐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본업의 수익성은 둔화됐지만 회사 전체의 자산 가치와 순이익 체력은 여전히 강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재무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 미창석유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재무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자산 총계는 약 5,356억 원, 부채 총계는 약 549억 원, 자본 총계는 약 4,8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자산과 자본은 증가했고 부채는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미창석유가 왜 저PBR 자산주로 언급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4,807억 원입니다. 부채는 549억 원 수준입니다. 즉 회사가 빚에 눌려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이 두껍고 부채 부담이 낮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이 좋아할 때는 성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하거나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거나 투자자들이 다시 안정성과 자산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특정 테마에 몰렸다가 빠르게 식는 장세에서는 밑창석유 같은 종목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망가질 가능성이 낮은 회사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4. 저 PBR 관점에서 보는 밑창석유. 밑창석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저 PBR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순자산 대비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밑창석유는 자본 총계가 크고 부채가 낮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자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성장성이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셋째, 시장에서 주목받는 뉴스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전통 제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돈을 벌고 자산을 쌓아도 주가가 순자산 가치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밑창석유의 저 PBR은 그냥 영원히 싼 주식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재평가 여지가 있는 저평가일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자를 내고 부채가 많고 사업이 사양산업이고 배당도 없다면 낮은 PBR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창석유는 다릅니다. 본업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본이 두껍습니다. 부채가 낮습니다. 배당도 합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유라는 새로운 테마도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싸지만 이유가 있는 종목으로만 보기보다는 시장이 다시 관심을 줄 명분이 있는 저 PBR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배당 매력도 있다. 밑창석유는 배당 측면에서도 볼만합니다. 2025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52억 9,542만 원, 시가 배당률은 2.8%,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7일로 공시됐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면 엄청난 고배당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밑창석유의 배당은 단순히 배당률만 볼 것이 아니라 재무 안정성과 함께 봐야 합니다. 부채가 낮고 자본이 두꺼운 회사가 꾸준히 배당을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밑창석유 같은 저 PBR 기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나 주주환원 확대 분위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회사가 갑자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발표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저 PBR 기업의 주주환원, 배당, 자산가치 개선을 주목하는 흐름에서는 밑창석유도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본업 분석 윤활유와 특수유는 안정적이지만 폭발적 성장은 제한적. 밑창석유의 본업은 윤활유와 특수유입니다. 윤활유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조성 경기, 제조업 설비 가동률, 산업 생산량, 원재료 가격, 환율, 유가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선박이 운항하려면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전력 설비에는 절연유가 필요합니다. 타이어나 고무 제품에는 고무 배합유가 필요합니다. 즉 밑창석유의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폭발적인 고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가격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원재료 가격에 따라 마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환경, 환율, 유가 변동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밑창석유를 전통 본업만 놓고 보면 시장이 높은 PER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그리고 꾸준한 배당이 결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장주처럼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지만 자산가치주와 배당주로는 충분히 매력이 생깁니다. 7. 전기전력유 전력 인프라와 연결되는 포인트. 밑창석유의 제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기전력유입니다. 전기전력유는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에 사용되는 특수유입니다. 전력기기 내부에서 절연과 냉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 변압기 슈퍼사이클, 전력망 확충,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밑창석유가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전력기기 완성품 업체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면 그 뒤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창석유의 전기전력유 사업은 단순 윤활유보다 조금 더 구조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력망 투자 확대, 변압기 수요 증가,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전기전력유 같은 특수유 수요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장하면 안 됩니다.
미창석유가 전력기기 대장주는 아닙니다. 전기전력유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이익률이 어떤지, 실제 수주가 늘고 있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8. 고무배합류 타이어와 산업재 경기의 숨은 연결고리. 미창석유의 또 다른 핵심 제품은 고무배합류입니다. 고무배합류는 타이어나 고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일이고, 자동차 산업, 타이어 산업, 산업용 고무 제품 수요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화려한 테마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산업 수요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도 타이어는 필요하고, 산업 설비가 돌아가도 고무 부품은 필요합니다. 물류와 운송이 움직이면 타이어 수요도 따라갑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타이어 교체 수요나 산업용 제품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배합류는 경기 민감성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미창석유 입장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제품군이 회사의 기본 체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9. 핵심 모멘텀 액침 냉각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미창석유가 최근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액침 냉각유입니다. 액침 냉각이란 쉽게 말해 서버나 전자장비를 특수 냉각유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기술입니다. AI 서버는 발열이 매우 심합니다. GPU가 많아지고 연산량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되면서 냉각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랭식 냉각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팬으로 바람을 불어 열을 식히는 방식은 전력 사용량도 크고 고성능 서버가 많아질수록 효율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를 특수한 절연성 냉각유에 담그면 열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액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하고 산화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미창석유는 홈페이지 제품군에 액침 냉각유를 포함하고 있고 MIR ACLE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상 액침 냉각 시스템용 냉각 유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창석유가 단순히 윤활유 회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소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액침 냉각유가 미창석유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매출이 커질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실제로 액침 냉각 방식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할지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현재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 앞으로 붙을 수 있는 테마, 앞으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을 선반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창석유의 액침 냉각유는 주가 재평가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10. 데이터빈 투자 이슈도 봐야 한다. 미창석유와 액침 냉각을 연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이슈가 데이터빈입니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빈은 미창석 유공업으로부터 15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미창석유가 생산하는 쿨런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서는 액침 냉각이 기존 공랭식 대비 냉각 효과와 전력 효율이 높고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됐습니다. 이 내용은 미창석유가 액침 냉각 시장에 단순히 제품명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관련 생태계와 연결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 방향성입니다. 미창석유가 액침 냉각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제품과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적 기여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아직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은 1단계만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주가는 결국 2단계, 즉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창석유를 보는 투자자는 앞으로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액침 냉각유 관련 언급이 늘어나는지 신규 고객사나 공급 계약이 나오는지 매출 비중이 커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11. 미창석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축. 미창석유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PBR 자산가치 재평가입니다. 회사의 자본이 두껍고 부채가 낮기 때문에 시장이 저PBR 기업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미창석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과 주주환원 기대감입니다. 미창석유는 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배당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결합되면 배당주 성격이 있습니다. 셋째, 액침 냉각유 테마입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냉각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계속 중요해진다면 미창석유도 관련 소재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저PBR주를 찾는 상황에서 액침 냉각 뉴스가 나오고 동시에 실적 회복이나 배당 기대감이 붙으면 투자자 관심이 몰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미창석유는 다시 조용한 저평가주로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12. 주가 위치와 거래량 리스크. 미창석유는 거래량이 매우 풍부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장점은 수급이 붙을 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호가가 얇아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관심이 식으면 거래량이 줄고 매도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가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창석유는 단타로 접근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날에는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음날 거래량이 줄면 주가가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순히 좋은 회사니까 산다보다는 어느 가격에서 사고 어느 가격에서 리스크를 줄일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3. 미창석유의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업 영업이익이 회복됩니다. 2025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원재료 가격 안정, 산업 수요 회복, 제품 믹스 개선이 나타나면 영업이익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액침 냉각유 관련 매출이 실제로 증가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이 커지고 미창석유의 냉각유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된다면 시장은 미창석유를 단순 윤활유 회사가 아니라 AI 냉각 소재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저PBR 재평가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 부채가 낮은 기업, 배당을 하는 기업이 다시 주목받는다면 미창석유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배당 확대나 자사주 같은 주주환원 기대감이 붙습니다. 현재도 배당을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이 더 강화된다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미창석유는 조용한 가치주에서 재평가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본업 둔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되면 아무리 자산 가치가 높아도 주가 재평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순이익 증가가 일회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순이익 증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매년 반복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액침 냉각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만 커지고 실제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실망 매물에 눌릴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량 부족 리스크입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는 좋아 보이지만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재료 가격과 환율 리스크입니다. 윤활유와 특수유 사업은 원유기유 가격, 환율, 수입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투자자가 봐야 할 체크포인트. 미창석유를 앞으로 추적할 때는 몇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첫 번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회복되는지입니다. 순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본업이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액침 냉각유 관련 매출 또는 공급 뉴스가 나오는지입니다. 단순히 제품군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사 공급 계약, 매출 반영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배당 정책 변화입니다. 배당이 유지되는지 확대되는지 또는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거래량 변화입니다. 미창석유는 조용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는 날은 관심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PBR 재평가 흐름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저PBR주가 다시 움직이는지 자산주가 부각되는지 봐야 합니다. 16. 이제 결론입니다. 미창석유는 단순히 보면 윤활유 회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안정적인 재무구조, 낮은 부채, 높은 자본가치, 배당 그리고 액침 냉각유라는 신사업 기대감을 가진 회사입니다. 2025년 실적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로 크게 늘었고 자산과 자본은 증가했으며 부채는 감소했습니다. 즉 회사의 재무 체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기에 액침 냉각유가 붙으면서 미창석유는 단순 전통 제조업에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소재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과 실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액침 냉각유가 진짜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창석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폭발적인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산가치, 배당, 재무 안정성, 액침 냉각 기대감을 동시에 가진 조용한 재평가 후보군이다. 단기 투자자는 거래량과 수급을 봐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영업이익 회복과 액침 냉각률 실적화를 봐야 합니다. 가치 투자자는 PBR, 자본총계, 배당 정책을 봐야 합니다. 결국 미창석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업이 회복되는가? 액침 냉각이 숫자로 찍히는가? 저 PBR 재평가가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인된다면 미창석유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조용한 가치주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창석유는 무조건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뉴스와 공시 거래량 실적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추적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미창석유를 보시는 분들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본업과 재무, 배당, 신사업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